안녕하십니까, 양문석입니다. 2020년 경자년 신년 특집으로 진행하는 생방송 시사토론 라운드. 오늘은 청주시입니다. 올 한 해 청주시의 역점 사업과 보다 나은 시민들의 삶과 미래를 위한 어떤 정책들 또 대안들이 구상되고 있는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민동락의 의미 그대로 시민 모두가 진정으로 더불어 함께 없는 생방송 시사토론 라운드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범덕 청주시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충북대학교 이재현 교수님 함께하셨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충북 청주 경실련 이병관 정책국장님도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신년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토론 라운드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나오신 세 분을 대표해서 먼저 우리 한 시장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시청자 여러분, 청주시장 한범덕입니다. 경자년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고 또 올해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잘 이루어지시기를 빌겠습니다. 예. 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지난 한 해 청주시의 시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좀 평가를 할까요? 한 말씀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예,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뭐 이제 1년 반 지났습니다만 또 2018년에는 4년을 아마 그림을 좀 그렸다면 지난해는 한번 본격적으로 진일보 나가려고 그러는데 말 그대로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다사다난인데 그 과정에서 그래도 올바르게 좀 해보자 해서 뭐 성과를 좀 거둔 것이 그 도시공원 때문에 상당히 많이 많고 힘이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그 협치의 모델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제 또 넘어야 될 산은 물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의회하고도 이제 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우리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테크노포리스 3차 이제 산업을 하는데 그 1차 때 제가 했었거든요. 그게 은행도 넣는데 하도 힘이 들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1차가 성과가 좋았는지 예. 그 4배가 되는 저 은행 자금을 얻어서 작년 말부터 이제 감정을 해서 토지 보상 들어가면서 사업을 이제 좀 하려는 게 그 미래 먹거리를 위한 테크노포리스가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뭐니 해도 작년 12월 30일 날 불과 이틀 남겨놓고 문화체육부로부터 드디어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받은 게 무엇보다도 저는 그 문화도시라는 타이틀이 청주에 꼭 맞지 않느냐 이래서 정말 애착을 무척 가져서 예. 지난해 그게 사실은 예비도시였어요. 전국에 10개. 그런데 그건 다행히도 문화도시 지정을 받고 또 문화제조창, 그 담배공장을 문화제조창으로 만들어서 현대미술관이 2018년에 이제 청주관이 됐지만 예. 나머지 부분은 공예 클러스터로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지난해 청주 공예 비엔날레를 했는데 상당히 호평을 받은 게 또 기억이 나고 또 뭐 저는 뭐 사실 뭐 이렇게 쑥스러워서 자랑을 못 하는데 대통령상을 그동안 그 뭐 제대로 못 받은 애도 있었는데 지난해는 뭐 범죄 안전도시다 뭐 예. 또 인구 문제 정책에 좀 잘했다 뭐 복지 그리고 뭐 경제 행정 그래서 대통령상을 4개를 받는 등 뭐 수상을 좀 많이 했어요. 예. 직원들이 고생한 거죠. 뭐 그런 게 저는 기억이 좀 남습니다. 네, 이 교수님은 어떻게 지난 한 해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예, 방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작년도에 정말로 많은 이슈들 시민사회로부터 제기가 됐고 근데 이제 또 제가 볼 때는
그게 우리 청주시가 굉장히 건강한 사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민주주의 사회이자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 그 목소리들이 또 분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목소리들도 같이 나오고 시장님 입장에서는 또 그걸 아우러야 되고 근데 이제 곰곰이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걸 경청하고 그거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내고 또 목소리들을 내고 하는 것이 소통의 한 해가 아니었는가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제가 느끼기에 이제 지난 한 해 우리 청주시를 보면 이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주변 도시들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듯이 다 침잠해 있었거든요. 근데 청주시는 정말로 활기차게 움직여 나가는 TP 말씀도 하셨지만 테크노폴리스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다양한 우리 지역에 있는 경제 주체들이 예.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고 그런 것이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한 해였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국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85만 명이 넘는 청주시에서 아무런 이견이 없거나 갈등이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일 겁니다. 4천여 청주시 공무원과 시장님이 열심히 지난 한 해 일하신 거는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저희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시장님이 방금 성과라고 하신 그런 것들이 저희 쪽에서는 좀 다른 의견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지난 연말에 이제 법정 문화도시가 선정돼 있을 때 저희도 마음속으로는 기뻐했었는데 지난 한 해 청주시가 보여줬던 모습들이 그런 문화와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이었는가 저희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에서는 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청주 테크노폴리스 개발 사업만 하더라도 그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은 성과일 수 있지만은 예. 그곳에 있는 많은 문화 유적들이 제대로 보존되거나 발굴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청주시가 좀 문화도시에 맞게 저희는 좀 가기를 기대했었지만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와 좀 이견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지난 한 해 또 도시공원을 둘러싼 여러 거버넌스 일들을 지켜보면서도 갈등이 있었다는 거는 저희도 당연히 그런 일들은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청주시가 정말로 그런 미세먼지 대책이라든가 도시공원 보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었나 의구심을 가질 때가 솔직히 많았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앞으로 오늘 토론회라든가 앞으로 예. 시정에서 허심탄회하게 시민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가져주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세부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작년 한 해 정말 많은 일들이 청주시에서 있었습니다. 짚어주신 내용 하나하나 이제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올해 청주시의 사자성어로 여민동락을 선정을 하셨습니다. 시장님,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이건 뭐 아주 유명한 말이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쓰고 있었는데 이 뜻은 맹자님이 양희왕께 물으니까 이제 임금은 백성들하고 더불어서 즐거워해야 된다 이런 뜻이니까 저희들 풀이하면 시민들이 함께 모두 즐겁게 행복을 찾는 그런 의미가 이제 지난해 저희가 동심만리에서 시민들 마음을 좀 모아서 미래를 보자 이랬는데 예. 올해는 이제 그렇게 좀 해서 같이 함께 웃는 청주 만들자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지금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계속 어려움이 있는 이견을 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더불어 가버넌스를 2번이나 했거든요. 예. 그 한 번은 도시공원이지만 이게 사실은 집행하지 못한 도시계획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구룡산공원이 워낙 유명하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TF 하는 걸 보면 이 교수님이 들었겠지만 매일 밤 도시락을 먹어가면서 예. 밤 12시까지 실무적인 이 진짜 실질적인 대화하는 걸 제가 얘기를 듣고 그것도 완전히 공개 인터넷을 통해서 또 유튜브 통해서 완전히 회의록은 작성하지만 그런 게 하나의 협치 모델이 아니었나 그 예. 과정이 저도 놀랬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네. 소리만 크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대안 가지고 그 밤을 새워가면서 하는 앞으로 올해도 더 그렇게 하고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계획으로 그래서 여민동락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시민과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할 여민동락
어떤 이 여민동락을 실현할 주요 역점 사업이랄까요? 어떤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신지 올해 이제 신년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세 가지 포인트를 좀 뒀는데 예. 하나는 균형과 공존하자 해서 공간의 질, 청주라는 공간의 질을 좀 높여보자. 또 하나는 이제 포용과 공정이라는 것 속에서 우리가 시민 전체 공동체 가치를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이제 혁신이라든지 지속 가능한 이런 발전 문제를 가지고 미래에 대비를 해보자. 그래서 공간의 질은 뭐 지금 뭐 이병건 국장께서 얘기한 대로 미세먼지 같은 환경 문제겠죠.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재난으로 들어오니까 지금 뭐 상당히 문제고 또 거기에 따라서 대중교통 문제, 또 쓰레기 이 줄이는 문제, 쓰레기 처리하는 문제, 예. 일회용품 줄이는 이런 그런 것들을 한번 이번에 좀 높여보고 공동체 가치라는 건 우리 사회가 완벽하게 한번 이 누수가 없는 사회 안전망을 좀 갖췄으면 하는데 아직도 일부 보도에 보면 먹지를 못하고 굶어 죽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손잡고 우리가 가져야 되고 또 우리 청주는 농촌 지역보다는 역시 노동하는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노동 존중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금 제도적인 방침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한편 또 행정에 있어서 저희 시청사를 아직 못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시청 직원들이 10만일 대 시청이니까 너무 적잖아요. 지금 뭐 직원들이 4,000명 가까우니까 서로 떨어져 있어서 어떻게든지 한 자리에 빨리 만나 모여서 시민들에게도 충분한 서비스를 줘야 되는 게 우리끼리 회의를 좀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복합적인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으니까 이런 거는 모여서 서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늘상 그게 너무 흩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계기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혁신 또 지속 가능한 이런 속에서 시청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우리가 뒷받침을 할 것들이 오래 있어서 되게 그 세 가지로 방안을 잡고 세부적인 사업을 시작할까 합니다. 예, 올해 역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분께서는 이 외에 이것만은 꼭 좀 실행했으면 좋겠다. 어떤 시정 제안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신 공동체 가치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어느 부분하고도 다 같이 맞춰갈 수밖에 없는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다고 보고 있고요. 보통 우리가 인류 사회가 인간이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인류 사회가 가져야 될 보편적 가치라고 하면 인간의 생명, 존엄성, 기본권 이 세 가지하고 그다음 정의와 평화와 환경이라고 하는 걸 같이 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 부분을 보면은 환경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힘들고 어려운 분들 같이 또 보듬고 가야 되는 정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그리고 근본적 가치를 지켜주는 부분이 바로 위기관리이자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시장 선거 당시에 이제 공약 1호로 내걸으셨던 게 안전한 청주를 만드시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안전도시 만들기 그 비전도 만드시고 또 계속 이렇게 해오시는데 2020년이야말로 그런 안전도시 청주 비전을 선포하면서 이 전국의 하나의 모델로 아마 그 시군 단위에서는 우리 청주가 최초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비전을 갖게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여전히 이게 다 연결돼 있긴 하지만 미세먼지와 같은 이 안전의 또 다른 모습, 환경 문제까지도 좀 함께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병건 국장님은 어떤 제안을 주시겠습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균형과 공존, 포용과 공정, 혁신 모두 저희 시민단체가 같이 추구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보여집니다. 제발 청주시가 올해 뭐 그렇게 추진된다면 뭐 시민의 한 명으로서 저도 굉장히 행복할 것 같고요. 지금 2040 청주 도시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데 뭐 지나온 것은 저희가 반성은 하되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앞으로의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앞으로 청주시의 미래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그림을 그려갔으면 하거든요. 예. 과거의 도시계획들은 뭐 흔히 말하는 100만 도시 청주를 목표로 여러 가지 주택을 지었고 상업시설을 지었고 공장을 유치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맞아들이는 시대는 그렇게 인구가 100만이 되고 150만이 되고 그런 시대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서 좀 미래 세대가 지금보다는 더 행복한 시대로 좀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청사가 신축 중입니다. 국제공모가 진행 중인데 이 시청사는 뭐 단순하게 보면 건물 하나 짓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을 지음으로 해서 청주시 행정에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청사를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청주시 행정 시스템을 바꾸는 하나의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으면 하거든요. 우리 개인들이 이사를 가더라도 집안에 많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하물며 많은 공무원과 청주 시민들이 이용하는 청주시청을 새로 짓는다는 것은 청주시 행정에 그간의 잘못된 점을 고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시청 신축 그리고 국제공모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간 청주시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행정의 난맥상을 좀 풀어가는 그런 예. 계기로 좀 삼았으면 합니다.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아마 우리 시민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 미세먼지 문제, 예, 정말 특히 우리 충북 지역 청주 같은 경우에는 뭐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지형적인 요인도 있고요. 우리 시민들도 전국 최악 수준의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시장님께서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대책들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미세먼지 문제는 제가 취임하자마자 이게 뭐 재난으로까지 돼서 무척 당황하고 예, 참 놀랐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이게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죠. 이제 국가 간의 문제, 특히 중국의 서풍이 불어올 때, 그 다음에 그건 국제적인 문제가 되겠고 또 국내적으로도 서해안의 그 화력발전소라든지 서해안의 공단 그것이 서풍이 불어오면 우리 충북이 묘하게 촬영산맥, 노령산맥으로 갇혀서 이 미세먼지에 대한 대기 농도 아주 나쁜데 예, 그거는 뭐 중앙정부가 이제 중국하고도 협의하고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위원장으로 계시는 기후대기 그 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목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적지 않은 분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지난 연말에 600인 대토론에도 저희들이 갔고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건 저희들이 게을리하지 않도록 합니다. 우선은 뭐 이동하는 자동차 또 뭐 그런 쪽에서 나오는 문제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자동차를 친환경 자동차로 바꾸자는데 전력을 좀 기울이고 예산도 중앙정부가 많이 주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해보려고 그러고 예. 또 거기에 따른 규제가 뭐 요새는 시민들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부제 하면 그전 같은 민원이 나올 텐데 그게 없었고 그다음에 경유 같은 거 5등급 차량 제한한다.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럼 서울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그 조치를 하면서 예. 하고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게 갑자기 청주가 미세먼지가 나빠져서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지금 수질오염 총량제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총량 개념으로 규제가 돼서 대기는 이런 게 없나 해서 봤더니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하여간 국회에 통과한 게 이제 대기 관리 권역을 써서 대기 오염 총량제와 같은 류의 형식으로 아마 지금 이제 시행이 돼 가지고 올해 저희도 이거를 환경부에 강력히 요청을 해서 예. 대기 오염 총량제와 같은 그런 정책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제도적으로 갖춰 보려고 그러고 또 예산 주는 것 때문에 친환경 수소 전기 자동차 보급을 좀 늘리고 전기 버스 올해는 특히 전기 화물차가 또 화물차 포션은 15%밖에 안 된다는데 이 오염 저기는 뭐 이게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50%가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배출량이 좀 많은 전기 화물차가 예. 또 영세한 지역이니까 이쪽으로 어떻게 빨리 갈아주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시민 여러분에게도 동참을 좀 부탁하는 게 예. 되도록이면 대중교통 좀 이용하자. 내일 우리 시 직원 전체가 대중교통 이용하는 걸 저부터 이 업무용 차 안 타고 버스 타고 지난달 한번 했거든요. 예. 이걸 좀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해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 문제 중에서 일회용품, 이거를 정말 제가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쓰레기 배출량 어떻게든지 줄이고 일회용품 안 쓰는 것만이라도 그거 이제 600인 토론회에서 시민들께서 예. 그걸 하겠다. 그 우선이다. 대중교통 이용하자. 이 두 가지를 한번 우리 청주가 모범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시민운동을, 예. 이거 뭐 시민단체하고도 같이 아마 해야 될 대목이 있을 텐데, 그런 노력을 좀 해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배출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업소하고 2017년, 18년에 저희들이 저 협약을 맺어서 감축 효과가 크진 않지만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여간 어떻게든지 높여서 좀 미세먼지를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건, 예. 국가적으로 할 건 국가적으로 하더라도 우리 시 나름대로 시청에서 해야 될 거, 시민 여러분께서 좀 참여해 주실 거, 이런 운동을 한번 해 나가려고 합니다. 시민들의 동참도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 미세먼지 어떤 원인과 대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 지역의 경우에 내부와 외부로 구분해서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거기 두 가지에다가 지형적 영향이 또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이게 우리 청주로 들어왔다가 빠져줘야 되는데, 보니까 빠져나갔다가 저 노령산맥 쪽으로 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지형적 구조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문제다.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풀어나가야 된다. 예. 어디까지나 이걸 외부적인 요인으로만 자꾸 돌려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분명 미세먼지가 뭐 청주시의 책임도 있고 청주시가 어찌할 수 없는 요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서해안에 밀집된 화력발전소, 그리고 중국에서 넘어온 오염물질, 이런 거는 청주시가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계속 말씀하신 지리적 요건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우암산이 막고 있고 산맥이 막고 있고, 그리고 서쪽에 산업단지가 많이 몰려 있다는 이 구조는 벌써 10년, 20년 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이었었는데, 그런 것을 지금 와서 우리 청주시가 막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행정이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저는 항상 의구심이 드는 게, 우리가 경제 성과를 얘기할 때는 늘 산업단지를 많이 만들었다, 기업을 많이 유치했다라는 걸 성과로 제시를 하면서, 또 환경 문제를 얘기할 때는 그런 것을 막겠다라고 또 얘기를 해서, 과연 행정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시민들로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세먼지를 감수하고 기업을 많이 유치하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그걸 좀 포기하고 미세먼지를 막겠다는 것이, 물론 가장 좋은 거는 미세먼지가 없는 기업을 유치하는 게 가장 좋지만은 예.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경제도 좋고 환경도 저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균형점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어려움도 예. 맞지만은 그래도 어느 게 청주시 행정의 우선순위인지는 좀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양보할 건 양보하고 더 해야 될 건 하는 쪽으로 좀 청주시 행정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이 합니다. 국장 말씀이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미세먼지를 법 이외에 배출하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출 장치가 굉장히 엄격한 제도에 의해서 규제되기 때문에 미세먼지 그렇게 있는 엄격한 공단이 온다는 건 지금 이건 제한 그건 장치가 있음에도 청주시가 전체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 그 소각장 공학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거하고는 틀린 문제죠. 지금 이 국장께서 기업을 지금 얘기하는 거는, 기업은 그렇게 그 마음대로 미세먼지 내는 기업이 들어올 수는 없는 거고, 소각장만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때문에 수도권에서 못하니까 일부 이 폐기물 처리 소각장이 지금 청주시 북부 쪽에 허가가 돼 있었던 건데,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될까요? 이거는 아직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예. 지금 기업을 유치하는 걸 미세먼지 없는 거와
이게 그러면은 선택적인 게 시장님 아니에요. 말씀은 기업과 산업단지와 미세먼지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다고 지금 보시는 아주 있죠. 있는데 그 롤이 역할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네. 시가 금년 9월에 나오는 거고 그렇다고 미세먼지 나올니까 공장은 무조건 들어오지 말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이런 것을 강화해서 지금보다 더 강하게 체크를 하고 미세먼지가 나오는 걸 저감장치하고 지금 이제 저번에 작년에 총리께서 오셔서 오창단지에 미세먼지 그게 아니라 이제 공장의 배기가스, 배출하는 것을 저감장하는 공장이 오창에 있어서 거기로 오셔가지고 예. 그거를 갖다가 보조금을 더 주겠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보다 더 강화시키게. 그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도 더 줄이는 게 지금 우리 산업단지에 있고 그런 것들이 죽이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환경부에서 마련한 법령에 의해서 지금 더 배출되는 미세먼지 그냥 그게 나온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건 분명히 개별 하는 게 기업의 퍼센티지는 줄어들 수 없지만 그렇게 줄어든 기업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결국 총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기관리 권역이라는 네. 걸 만들고 대기오염 총량제라는 것을 작년에 국회에서 지금 만들어서 우리도 제일 먼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우리 청주에 해달라. 예. 그래서 환경부가 여기는 청주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접점을 찾는 게 참 쉽진 않아 아이 보이는데. 그럼 어렵죠. 예. 말씀 나온 김에 그 소각장 이야기를 좀 해보고 가겠습니다. 최근에 그 후기리 소각장 신설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지나치게 많다라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청주에. 그게 이제 어찌됐든 지금 이 국장이 얘기하신 대로 청주 북부 지역에 수도권하고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예. 수도권에 이제 폐기물 처리 업도 인정이 안 돼요.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그게 충남과 충북이 묘하게 그런 게 몰려 있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통계를 보면 18%를 처리한다니까 시장으로서도 이게 답답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일단 총량제가 지금 아직 시행은 안 됐지만 이 이상은 곤란하다라는 원칙을 제가 밝혔던 거고 예. 후기리에 지금 지금 소각장을 짓는 게 지금 환경 영향 평가를 지금 환경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곧 발표가 되겠는데 예.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뭐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지만 그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거기 너무 몰려 있기 때문에 북이면은 역학조사까지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환경부가 아마 전국 최초로 역학조사를 해요. 예. 거기 주민들의 건강이 어떤 것인가. 그게 이제 장기간 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세히 하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저는 그렇게 해서 총력을 하고 거기 배출이 오버가 돼서 과잉으로 좀 태우고 소송을 우리가 이제 처분을 내리고 허가 취소도 내리니까 예. 법적 싸움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게 어렵습니다. 그쪽은 아주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로펌이 등장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행정적으로 소송으로는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게 이게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데 하여간 저희도 변호사를 좀 구해서 이제 총력 전개를 하는데 예. 개인들이 내는 쓰레기 양이 많아가지고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인구가 100만이 넘는 수도권 도시보다 우리 청주가 연간 쓰레기 배출량이 더 많다는 건 예. 또 1인당 쓰레기를 내놓는 게 많다는 건 저희가 1.33kg 하루에 평균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1kg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좀 줄여야 되겠다. 예. 아주 솔직히 민낯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싸우고 있는 업체한테 우리 시민들이 내놓은 쓰레기를 태워달라고 돈을 주는 형편이니까 예. 이건 좀 모순 아니냐. 그래서 올해 쓰레기 제로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쓰레기 배출을 좀 줄이고 저희는 그 쓰레기 처리하는 소각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예. 더 이게 위반되는 게 없고 환경권에 대한 주민 건강권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사실 굉장히 힘든 입장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입니다. 전체적인 쓰레기가 좀 줄어든다면 그만큼 태우는 양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이 교수님께서는 이 소각장 문제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 이제 외부 수도권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쓰레기들을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으로 이제 전이시키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청주시만의 문제로 삼아서는 안 되고 경기 서울권과 함께 공동으로 협의를 해나가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도권 주민들 또는 수도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충남 충북 지역에 이렇게 이제 그 안 좋은 유해 예. 시설들을 이제 전이하는 거에 대해서 공동 협의체를 만들고 일정 부분 분담금이라든지 우리가 또 다른 부분을 요구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외부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고 내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선진 의식을 갖고 예. 쓰레기 배출량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하나의 모델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게 우리 공동의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시정부를 공격하기보다는 예. 시정부와 시민이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협력해서 풀어나가는 그래서 아예 글로벌 사회의 새로운 모델 도시로 청주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도 좀 드립니다. 예, 시장님 그 환경 관련 이슈 중에 하나만 더 질문드리자면 SK 하이닉스 그 LNG 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또 갈등이 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시의 입장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시로서는 지금 뭐 입장을 지금 내놓을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이게 좀 이 어려운 문제더만요. 저도 LNG 발전이 사실 이게 조금 이율배반적인 게 저희 지역의 지역 난방공사가 반가시효를 떼고 있습니다. 예, 예. 이거를 친환경적인 연료라고 그래서 LNG를 좀 돌리라고 2025년까지 하겠다는 거 이거 좀 땡겨다고 산자부에도 이제 요청을 해서 뭐 한 1년 땡겼는데 지금까지 그게 LNG가 참 무공해 친환경 이제 이루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또 이제 하이닉스라는 이 산업 자체는 정밀 첨단 이런 아주 그런 제조기 때문에 예. 반도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전기가 양도 풍부해야 되지만 질이 또 중요하대요. 그럼 만약 1초, 2초만 이게 정전이 된데도 막대한 이 생산에 문제가 찾긴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자체 발전을 양질의 이 발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것 중에서 친환경 발전이라고 그래서 LNG를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산업정부가 하고 있는데 또 여기 환경단체나 주민들은 이것도 문제가 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저희들로서는 모르고 지금 이제 중앙에 이제 저희들이 묻고 이제 어떤 저기가 나오면은 또 전문가들하고 상의해보고 예. 이번에 뭐 KBS 여론조사는 또 뭐 시민들께서는 이것이 좋다는 게 높은 쪽으로 나오고 예. 또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이게 문제가 많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전부 얘기를 들어가지고 예. 시민의 건강권에 진짜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면 아무리 하이닉스라 하더라도 그걸 도입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예. 다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 그리고 정확한 과학적인 이 논증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걸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저 서울의 하남시나 의뢰시인가 신도시에는 수천 세대 가운데 LNG가 지금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예. 그거는 뭐 또 그런 게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 LNG를 못 짓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저희 시로서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 국장님 한 말씀 우선 부탁드릴게요. 예.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는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LNG 발전소를 비롯하여서 산업단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서 시 행정이라든가 기업체에서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제시하면서 개발을 하면은 이렇게까지 불안하거나 오해를 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많고요. 우선 그러니까 열병합 발전소의 벙커CU가 LNG로 바뀌는 것은 더 안 좋은 연료가 덜 안 좋은 연료로 바뀌는 것이지 LNG 자체가 전혀 무해하거나 뭐 미세먼지가 안 나온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런 뜻이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LNG 발전소는 원래 그 LNG 발전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없던 상태에서 새로운 대규모 발전소가 들어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규모가 다르고 앞에 있는 열병합 발전소와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문제도 그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량이 좀 평균보다 저희가 많은 것은 좀
시민들 개개인이 더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지만은 예. 그 전국 소각량 18%라는 그 비율은 시민들의 쓰레기 뭐 배출량이 조금 많고 적고에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비율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를 많이 우리 지역에서 청주시에서 지금 분명히 소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시장님이 소각업체와 행정소송까지 가고 있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셨는데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적극 지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더 그런 소각업체와의 좀 갈등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시장님이 더 노력하실 것을 좀 저희는 바라고 있고요. 예. SK하이닉스 다시 말씀드리면은 큰 기업이고 좋은 기업이고 또 우리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척 큰 기업이라서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는 그 기업에 우호적으로 여론이 나올 수밖에 저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LNG 발전소가 가져오는 그 영향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알린다면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좀 저희가 승복하고 합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예. 합니다. 아마 올 한 해도 이 환경 문제는 청주시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청주의 도시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외곽 지역 개발이 한창인데 그중 하나가 이제 청주 테크노폴리스거든요. 예, 테크노폴리스. 청주시 어떤 발전에 어떤 의미가 좀 될지, 예, 시장님. 테크노폴리스는 사실 제가 처음 시장이 되기 전에 시장께서 이제 한창 그것도 역시 뭐 하이닉스가 주가 되겠네. 그 반도체 경기가 좋고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너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아시다시피 청주는 교통 요충지고 예. 우리 한반도 중심이고 또 아주 또 기가 막히게 세종시라는 전국 중앙행정부처가 다 옮겨온 행정수도가 있고 예. 그중에 또 경제부처는 다 여기 와 있거든요. 그런 지정학적인 요건 때문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는 어떤 게 있겠느냐 해서 하이닉스 비롯한 첨단 산업으로 좀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던 건데 또 한동안 또 이 리만 브라더스인가 뭐 이런 미국의 그 부동산로 금융위기로 이게 아주 가라앉았다가 제가 아마 4년 동안 그 은행 자금 그거 하느라고 혼났는데 그게 이제 다행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고 보니까 지금 공단 분양이 다 되고 또 M15라고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가 뭐 엄청난 돈을 들이고 대통령께서도 오시고 그래서 이제 2단계, 3단계가 이제 이번에 되는 건데 그 자체가 아주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고 우리 이게 이제 4차 산업 시대를 리드해갈 IT, BT 쪽에 이것이 직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우리 청주의 먹거리는 미래를 대비해서 예.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으로 지금 중요한 그런 산업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에서는 이 테크노폴리스 개발과 관련해서 그 기존에 있던 이 유적지, 이 문화유산 파괴 문제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유적지 문화재 보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문화재 관리를 맡은 데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문화재 이런 문제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규모 하다못해 이제 시청사를 새로 질 때도 거기 문화재 이제 발굴 조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지표 조사를 합니다. 넓은 지역에는. 그래서 이 지역 어느 지역에 문화재가 있겠다는 걸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시구를 합니다. 시험 발굴을. 예. 그래서 문화재가 걸리면 이거에 대한 가치를 논해서 이 본격적인 발굴을 하는데 발굴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문화재청의 문화재 위원들이 결정을 해줍니다. 위원회가 의결기관을 갖는 건 참 드문 건데 문화재위원회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장도 아니고. 그리고 그분들이 발굴 보고서를 받아서 평가를 합니다. 이거는 중요하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보고서 정도로 괜찮겠다. 여기는 없다. 이런 것을 다 내리는 이런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지금 그 절차에 따라서 상당히 지금 발굴이 이루어지고 3단계도 지금 발굴을 이제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만 그런 철저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게 마음대로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인데 이 지역이 사실은 우리의 한 500년 전 삼한 시대부터 이 백제 초기 이 주거지로 또 고분으로 남아져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옛날에 여기가 마한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마한 유적이라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산업단지 때문에 마한 유적을 배려해야 되겠습니까? 제 기억에 제가 문화재 가지고 기억이 나는 게 청주의 가장 첫 번째 택지 사업을 한 게가 지금 운천동 그쪽 부분에 직지를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흥덕사지. 직지라는 게 하나 딱 나오니까 뭐 모든 게 다 수dob이 되고 저도 사실 이런데 발굴 조사에서 뭐 그런 유적지가 하나 나온다면 테크노폴리스 아니라 뭐래도 수dob이 돼야 되죠. 예. 그런 거는 뭐 분명하게 내리기 때문에 그 문화재보호법은 뭐 제가 그 법을 집행하는 행정적인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저희들이 절차를 밟고 우리 초기, 우리 역사를 밝히는데 그건 뭐 절대로 소홀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특별히 신경 쓰시겠다는 말씀이었는데 이 교수님께서는 테크노폴리스에 관련된 이 개발 어떻게 보시는지. 예. 저도 그 시장님과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이제 청주라고 하는 도시가 갖고 있는 역사성이 있거든요. 청주라는 이름 자체를 갖고 있는 역사만 해도 1000년이 넘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 고도 청주 이 자체가 역사 문화 유적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발 행위를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고 자칫 잘못하면 유적지를 파괴했다라는 그런 오명을 또 쓸 수도 있는 입장이라서 특히나 이제 그게 과연 100년 먹거리를 위해서 1000년의 역사를 없앨 거냐 예. 이렇게 또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정부의 그 문화재 전문가들과 함께 의견을 존중하고 해서 지켜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테크노폴리스 문화유적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다니까 저도서도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 지금 3차 확장부지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문화유적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정말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면은 좀 시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서라도 좀 그런 보존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밝혀주셨으면 하고요. 그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 자신 문화재 비전문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전문가들의 의견에만 맡길 수 있다면 뭐 저희 시민들이 무슨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의구심이 생기니까 좀 자꾸 의견을 말한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1, 2차 발굴 때에 대한 문화유적 그 조사를 좀 되돌아보면은 사실 일반 시민들한테 그렇게 공개되거나 뭐 많은 분들이 그 문화유적의 가치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는 개발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지금 3차 부지가 남았는데 그렇다면 이 3차 부지 문화유적에 대해서라도 전문가의 의견은 최종적으로 전문가의 의견대로 존중을 하더라도 그런 문화유적에 대한 발굴이라든가 조사, 평가 등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좀 정보를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문화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디를 보존할지, 어느 정도 규모를 보존할지, 어떻게 보존할지에 대해서 좀 논의가 진행된다면 이 문제는 좀 서로 합의하에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그거는 좀 알아주시고 왜냐하면 그거는 문화재위원회라는 전문 기구가 결정권이 있어요. 결정권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저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지. 시민단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하고. 그거는 결정이 되었었어요. 여기를 보존해야 된다. 그 보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시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교육관을 세우느냐. 전시관을 세우느냐. 라든지 뭐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문화재위원들이 이거는 어떤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보존해라. 이거는 어떻게 해라. 이 유물은 어떻게 하라고 주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민단체나 또 여러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걸 논의해서 그 보존, 전시, 또 교육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근데 이게 어떤 가치가 있다 이거는 저희가 들어갈 적은 아닙니다. 예. 그 권한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부분에서 저도 한 말씀 좀 짧게 드리고 좀, 예. 싶은데요. 이제 SK 하이닉스나 테크노폴리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 가치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과 자꾸 충돌이 되다 보니까 어쩌면 오염물질 덩어리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결코 아니다.
앞으로 우리 청주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예. 대한민국 어느 도시도 다 갖고 싶어하는 정말 보물단지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고 더 키워주고 전 세계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거냐. 예.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재들이 많은데 시간이 좀 많이 좀 남지가 않아서 짧게 좀 먼저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거버넌스도 운영을 했지만 지금 이게 완벽하게 끝나지는 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갈등이 좀 존재하는데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시공원 일몰제는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고 미집행 장기 도시계획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1999년에 20년의 시간을 줄 테니 예. 이거를 시행하든지 아니면 실효시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공원뿐이 아니라 도로, 녹지, 유원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가버넌스 때는 이제 구룡산에 대한 민간 개발에 대한 논의를 했던 거예요. 민간 개발은 도시공원이 면적이 넓으니까 예.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어떤 사업자가 들어와서 70% 이상을 도시공원으로 조성해서 시에 기부 체납하고 30% 이하에서는 개발 행위를 해라. 근데 개발 행위가 되게 이제 아파트 짓는 거겠죠. 예. 그래서 8개를 대상으로 논의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구룡산 공원에 대해서는 뭐 그 이슈가 크고 서로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가버넌스를 해서 논의가 됐던 건데 그게 그렇게 합의에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금년 몇 달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 가을부터 2차 가버넌스를 했는데 이번 경우는 말하자면 68개 공원에 뭐 도로 다 붙여서 실무 TF 만들어가지고 정말 고생을 무지무지하게 해가지고 합의안을 만들어서 예. 구룡산도 2개 지구로 나눠서 한쪽 지역은 민간 개발을 용인을 해주고 한쪽 지역은 시가 좀 어렵지만 돈을 들여서 살 수 있는 거 사라. 이게 이제 남아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의회에 작년에 예산을 올리면서 그랬는데 의원님들께서 또 생각이 좀 틀려요. 예.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관철을 못 시켰는데 올해 사실은 의원님들하고 더 협의를 해야 되고 결국 같습니다. 최대 보존, 최소 개발 이 부분에 도시공원은 이렇게 한다는 그 목적은 같은데 방법론 우선순위에 어디다 더 방점을 두느냐가 예. 차이가 있는 거죠. 구룡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그게 중요하고 또 다른 공원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지역 의원님들은 아니 그게 왜 그것만 중요하냐 이런 예. 차이가 있는데 결국 저번에 이제 의원님들도 개별적으로 저희가 또 뵙고 그랬는데 이건 뭐 쉽지는 않지만 그 예. 합의한 원안에 좀 가깝게끔 예. 시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육장님께서는 시의 이런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최대 보존, 최소 예. 개발이라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작년에 이제 여러 가지 거버넌스 활동이라든가 거버넌스에서 결과를 냈음에도 최종적으로 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는 점을 지켜보면서 저희가 아직 합의라는 것을 이루기에는 좀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시설 중 해제되는 곳이 구룡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또 시설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해제되는 지역들을 청주시가 예산으로 보존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겠지만은 청주시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분명히 저는 좀 못할 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해제되는 모든 시설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난개발이 예상되는 해제되는 곳 중에 난개발이 예상되고 꼭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은 지금까지 많이 파악이 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우선순위로 좀 보존해 나갔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청해 듣고 토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한 30초씩 좀 부탁드릴게요. 예. 교수님, 예. 네. 갈등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이익, 이해관계를 충분히 소명하고 풀어내고 주장하고 또 그것을 서로 받아들이고 또 함께 주장하고 하는 모습들이 건강한 사회라고 보고 있고 예.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뽑은 또 시장님이 계시고 시민단체가 있으니까 그분들과 함께 앞으로 더욱더 오래 거버넌스를 10분
활용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육장님도 예. 저는 한 말씀 청주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살고 있는 청주라는 도시를 뭐 과대 포장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너무 또 과소 포장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청주는 문화 역사, 훌륭한 관광지도 있고 기업도 많이 있는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자원들을 제대로 엮어서 시민들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2020년 올해 시장님께서 리더십을 좀 발휘해서 우리가 가진 자원들이 잘 엮여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시장님. 예. 뭐 좋은 말씀 오늘 저 가슴에 새겨서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도 참 제가 시장으로서 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부탁은 시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참여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의견을 듣도록 시민단체나 전문가들하고도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청주 시선이라는 이름하에 시민 패널을 한 10,000명 모셔볼까 하는데 적극도 참여해 주셔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시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웃는 청주를 예. 같이 만들어 가기를 시민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네, 더 살기 좋은 청주는 우리 모두가 만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신 세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50분 동안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저녁 7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